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출신 학교도 몰라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블라인드 평가인데 어느 학교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냐? 정말 모르냐? 예, 정말 모르나요? 어느 학교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학교인지. 그럼 예. 풀목고나 자사고는 예.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의교 방조인 편집장입니다. 수시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는 다양한 카더라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해법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관님.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록이라 합니다. 저는 실제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실장으로서 한 10여 년 근무를 했었고요. 예, 지금은 대학에서 공공입학사정관으로서 학생들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정관이 되겠습니다. 입시 전문가 거의 1세대이신 것 같아요. 이만기 소장님, 대성학원의 이영덕 소장님과 함께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시 전형 중에서는 주로 그 학종에 많은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종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진실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그런 부분을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세세히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 한번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판단의 기준들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성평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이제 돼 있는데 평가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정성평가라고 하니까는 이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몰라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생기는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예. 평가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네. 보잖아요. 네 가지 각각의 좀 특징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은 원래 이제 6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표준화 연구를 통해서 6개 대학은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깜깜이 전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기준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평가 요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 가지 평가 요소를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학업 역량 하면 실제 학업 성취도, 내신 등급, 이 성취도 이 부분도 살펴봅니다. 그런데 수치를 정성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량이 아니잖아요. 예, 질적으로 해석을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신 등급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그런 내신의 등급의 의미도 있지만 내신 등급의 의미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원점수라든지 평균 성적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응시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성취도의 발달 정도라든지 하는 부분들까지도 정성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신 성취도를 파악을 하고 있고 또한 탐구 역량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면 실제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들 중에 하나가 탐구력이거든요. 예, 이런 역량들이 뛰어난 친구들이 학교 현장을 통해서 활동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이 부분을 종합을 해서 놓고 나서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로가 바뀌는데 어쩝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좀 이따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 관련된 건축학과를 지망한다고 했었을 때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서진 건물을 집을 지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요소는 그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전공 적합성에서 그런 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특히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에서의 이수 여부라든지 성취도라든지 또 이 학생들의 활동 여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용을 판단을 해보고 특히 최근에는 전공 적합성을 관점을 좀 더 크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열 적합성이라고 할 정도로 전공이 속한 계열에서 요구하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들이 기본적인 소양들이 어떻게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또 인성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인성 다 좋잖아요. 다 좋나요?
도덕적이고 다 착하잖아요. 예, 예. 교복 입혀놓으면 인성 문제될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덕성, 성실성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예. 그러면 인성이라는 요소를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이 도덕성, 성실성, 개인적인 인성 이런 측면들과 관련된 부분들만 집중하느냐? 아니죠. 사회적 인성. 리더십인가요? 리더십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인성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과 활동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비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협업 능력. 협업 능력. 아, 요즘에 너무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 또 소통 예, 역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까지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부분입니다.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은 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나중에 어떤 전공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들을, 역량들을 가질 수 있겠고 또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또한 리더십 역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또 자기주도적인 역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입 공부 강화 방안으로 있는 평가 요소들이 많이 삭제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상 내역이 반영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 혹시 더 평가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학종이 사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인데 종합에서 몇 가지가 구멍이 생기면 이 종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가 요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줄어들다 보니까는 평가자들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목들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또 이 부분들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평가 항목들, 예전에는 평가 요소로서 좀 더 그 비중이 좀 적었었던 이런 요소들이 이제는 그 부분을 통해서도 새로운 역량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추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내용들이 충실하게 좀 더 기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판단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중요성이 좀 더 더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 받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이렇게까지 밝아본 적이 있었나? 너무 칭찬받나요? 돼 있어요. 특히 인성 중심으로 그렇구나.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규칙 준수, 소통, 효 뭔가 좋은 말 다 써 있네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것도 1000자 정도를 내용을 기록하셨었는데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추천서 대신 읽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천서 대신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추천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이 인성이라는 내용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다가 본격적으로 학업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과 관련된 태도라든지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교에서의 학업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공과 관련된 역량이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었을 때 전공 관련된 소양들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앞부분에서 진술된 내용들과 이 부분에 진술된 내용을 종합을 해서 놓고 나서 이 학생의 역량은 이런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럼 하나만한 얘기들은 이제 속가지고 정말 중요한 내용, 학생의 그 학업 역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들만 더 구체적으로 반영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미 그런 쪽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학생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는 선생님이 기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 듣고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이나 학교의 영향력. 우리 선생님은 기록을 잘 해내주신다. 또는 다른 선생님은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불리한 것 같고. 기대 역량이 떨어진다. 또 우리 학교는 프로그램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리하다.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초적으로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가지고 계신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저는 먼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 친구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학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참여했었던 모습이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구체적인 노력들을 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한번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봐라. 대개 경우에 보면 조금 눈곱만큼 활동해놓고 빨리 기재해달라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이만큼 크게 기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교사의 그 기재 역량 차이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역량을 정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면서 누가 기록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역량평가를 해서 내용을 진술해 주시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럴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이 또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평가적 진술에서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정말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의미 있게 평가할 것이다. 평가적 진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어떤 역량들이 어떻게 대단히 두드러진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들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제 평가적 진술이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평가자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평가적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라는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묻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평가적 진술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학교에서 팩트는 왜곡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기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 역량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사실 중심으로서 기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 그 자체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다른 항목과의 연결 고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스토리를 엮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된다. 최근에 이제 평가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과 활동이거든요. 교과 활동이요? 교과 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 활동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그런 건가요?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정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나타나 있었던 학생들의 행동 특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 있는 특성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기록을 하실 때 그런 실제 수업의 내용이라든지 학생들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기재 역량의 편차가 그렇게까지 이제 예전처럼 뭐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정관님, 학교의 영향력은 많이 있나요? 학교에 따른 격차가 또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의 기회를 좀 더 많이 베풀어 주면서 학생들이 그런 쪽에서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는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지. 학교에서 이제 관심도가 좀 더 떨어지는 학교다라 하더라도 실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이런 교육과 활동이 나타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특히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은 학교 역량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는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평가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합격자를 보면 특목자사고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은 특목자사고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특목자사고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냐 불리하냐. 한 100만 번 들으셨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1점대 중반을 가진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역량과 학생과 일반고에서 예를 들어서 특목고에서 2등급대 중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었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특목고 2점대 중반을 가진 학생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발할 거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아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워낙 우수한 아이들 그룹에서 이루어진 성적이기 때문에 성적이 워낙 그렇게 조금만 높다 하더라도 성적이 대단히 우수한 이런 면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특목고 아이들이 2점대 중반이라서 무조건 합격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최근에 나타난 특징들을 보면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률이 예년보다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특목고 자사고로 해서 2점대 중반이라고 해서 합격이 된 이 친구가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이 등급 때문에 합격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학교 때문에 합격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학생이 역량이 있다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이 분명히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1점대 중반의 학생이 불합격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뭐 최근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들 해주세요. 뭐 서울대학에서 1점대 극초반의 성적을 이뤘는데 네. 이 학생이 불합격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용을 이 학생의 내용이 그 활동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또 다른 학생들과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종에서는 예. 그 성적으로 떨어져도 이상한 게 아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종 써야 돼 말아야 돼? 교과를 돌려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예. 이제 블라인드 평가 얘기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출신 학교도 몰라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블라인드 평가인데 어느 학교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냐? 정말 모르냐? 예. 정말 모르나요? 어느 학교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학교인지. 그럼 예. 특목고나 자사고는 예. 알 수 있다. 학교 급별로 이 학교가 급별로. 어떤 학교인지는 예. 알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실제 평가자들에게 그 학교 교육 과정이 제시가 됩니다. 교육 과정 편제표가 제시가 되죠. 아, 그러면 알 수 예.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문 교과를 하잖아요. 일반 선택도 있고 진로 선택도 있지만 전문 교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 교과의 내용들을 보면 아, 이 학생은 외국 학생이구나. 이 학생은 또는 과고등학교 학생이구나. 라는 부분들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도 역량 편차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어떤 외고하고 어떤 외고의 실제 역량 편차를 보면 대단히 많이 드러나는 많이 이런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 학생이 어떤 학교 외고 학생인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뭐 무슨 활동의 내용을 가지고 뭐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가지고 뭐 축제 때 무슨 축제 뭐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 얘기할 수 있는데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까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평가를 하는 입학사정관들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사정관님 지역은 알 수 있나요? 지역은 알 수 있는 특징들이 거의 없어요. 지역 축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지역 축제라든지 뭐 하는 부분들 외부 활동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학생 평가에서 반영이 되느냐 이건 아니죠. 예, 또한 지역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면 아마 입학사정관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가리고 평가를 할 겁니다. 이 가리는 건 누가 가리는 건가요? 일단 먼저 1차적으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그 대학으로 서류를 보낼 때 거기에서 이제 전부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땡땡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시게 되고 대학에서도 또한 평가를 하기 전에 한 번 검증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차, 단면적으로 하시니까요. 그러면 사정관님 블라인드가 된 다음에 혹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그걸로 평가를 좀 해보셨나요? 학교 급별로 나타나는 그 입결의 수치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더라고요. 강의식 수업만 하고 있었을 때 강의식 전달식 수업했을 때 학생들이 지녀들 태도는 딱 하나 있죠. 눈 부릅뜨고 들어라. 맞아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관찰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성실하게 참여함. 수업의 모습들이 변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 눈 부릅뜨고 들어라. 길길이 날뛰어라. 대기자 TV